그렇다면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국 육군특별지원병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 옛날에 군에 갔을 때 사복 입고 신병격대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군인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육군특별지원병은 우리 조선인으로 태어났지만 일본군에 지원해서 들어가서 이건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죠. 지원병이니까. 지원병이죠. 말 그대로 지원병입니다. 이거 갖고 이상하게 막 말은 지원병이지만 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말장난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군인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군인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습니까? 여기 뭐 이제 책에서도 묘사하지만 크게 남한 지역, 네. 중농층, 네. 대가족 가게, 네. 천함들이 주로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했습니다. 차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남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아직 유교적 전통이 있고 가부장적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손. 그 장손의 역할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장손은 장남은 못 가고 대부분 다 차남이다. 그리고 또 차남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차남들이 조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장남은 굉장히 부모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애들 규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부족한데 사회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장손이란 장남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장남보다는 차남이 주로 많이 갔다. 그렇습니다. 지원 동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한 지역, 네. 중농층, 네. 천함, 네. 대가족 네. 이게 이제 그 네 가지 요소가 되게 이 군특별지원병의 출신 성분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뭐 그런데 이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 그 지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를 나와야 돼요. 예.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이름이 보통학교. 보통학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대충 1920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예. 이게 1938년부터 43년까지의 17세 이상, 예. 그러니까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그 이상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출생 연대를 따져보게 되면 1920년을 주로 20년. 예, 그렇죠. 여기 단만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이니까. 1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예, 많이. 근데 그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학교, 그러니까 보통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 6년제를. 예. 그 당시는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고 유산교육입니다. 유산교육이죠. 자기가 돈 내야 돼요, 부모들이. 근데 국민학교 취업률이 얼마냐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취약 아동들은 국민학교를 못 갔고 그 중에서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한 사람들은 국민학교를 나온 거예요. 30% 중에서 이제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보내려면은 1년이면은 한 쌀 2섬 이상을 학비로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 학비뿐만 아니고 그 당시 신문을 보니까 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돈 모든 품목 모자, 신발 이게 다 이렇게 금액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돈 많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 군대 가게 되면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호구지책으로 군대를 간다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 만한 중농층들이 갔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족 가게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자식들 가족 자체가 한 10명이 돼요. 애들도 많은 거죠. 많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가족이라 그러게 되면 4인 이상 가족,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2명 이상이 있는 가정에서 차남이 이제 가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지원 동기를 보면 지원 동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뭐 사관학교 갈 때는 뭐 지원 동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학비가 안 든다. 그 학교 나오면은 뭐 취업이 그냥 자동이다. 그다음에 나중에 장교가 된다든가 또는 뭐 공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된다. 이런 지원 동기가 있는데 이때에 가장 우선으로 하는 지원 동기는 뭡니까? 우선 뭐 기본적인 뭐 여기 그 당시 41년도에 그 제국의회가 조사한 이런저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그 지원 동기에 대한 그 집계를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역시 출세욕이 있죠. 입신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강합니다. 아, 출세욕이 제일 강합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은 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뭐 저도 뭐 시골 촌놈이어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라 가가지고 말이죠. 나도 그야말로 장군이 되고 싶고 막 그런 꿈들을 갖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근데 193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이 군국의 사회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군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무척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출세욕이 곧 신분 상승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분 상승. 그러니까 그 점이 있었고 또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은 전체적으로 전근대의 상민 출신의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민 출신이지만 식민지가 되었지만 1930년대 시점에서도 이乡촌 사회에서는 여전히 양반과 상민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사민 평등이 어떻고 해가면서 천부 인권이 어떻다고 해가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학교 문을 나서서 자기 이 집에 가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상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무척 분노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서정주 선생의 그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은 참 리얼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상민 출신들, 그러니까 이 육군 특별지원병 가정들 중농층은 대단히 출세 지향성이 강했어요. 그리고 신민 권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능적인 그런 이제 입장이었고, 그런 조건 하에서 이들은 군인이 되고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상민으로서의 신분을 세탁한다, 신분을 상승한다, 그런 이제 하나의 신분 상승욕. 그렇죠. 과정으로서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했다. 신분 상승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사회에서의 에리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죠. 그러면 육군 지원 특별 지원병이 이제 결국 에리트가 된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에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관문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지원병을 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야,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요. 그 지원 조건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있죠. 비율이. 우선 그러니까 육군 특별지원병의 그 지원자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있고 그러는데 첫 번째 그 자격 조건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학교 6학년을 나와야 되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일본어가 잘해야 되고 또 사상이 건전해야 되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건 플러스 그 지원서를 제출할 때는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신분 보증을 해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지역사회 면장이라든가 뭐 군수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지원서에 또 신원보증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게 지원이 가능했었어요. 사회적으로 그 주변 사회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젊은이를 보냈다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사회를 이게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